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몇 주째죠? 이제 4주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 첫 번째 주 이제 특별 이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교과서 이제 매주 한 장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과서 전체를 다 다룰 건 아니고요. 이 교과서가 공대 교수님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공업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빼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는 과목 이름이 생물전기화학이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최근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나왔던 결과 중 이제 최신 그런 결과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앞부분은 전기화학이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라서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물론 전기화학 전공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이 학부에서 이제 분석학이나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다룬 내용인데, 물론 이제 지금 훨씬 이제 깊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은 두고두고 여러분 연구하거나 여러분 실험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거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장의 주제는 Electrolytes and Ion Concentration, 그러니까 이 전해질과 이온 전도. 그러니까 전기화학의 특징은 전자공학과 다른 점이 뭐냐, 이 일렉트롤라이트가 있다는 거죠. 전해질,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수많은 어,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기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해질은 뭡니까?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용액을 전해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염이 녹아 있다. 소금물도 전해질이죠. 아주 대표적인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회로가 완성이 돼야지 흐르기 때문에 이 전해질 그 속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때 전해질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온이 담당을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전기학설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 보시면요. 외부 회로를 통해서는 전자가 이 전류를 옮기죠. 그러니까 전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해질 용액에서는 이온이 전하를 운반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온 컨덕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전기가 잘 통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용액의 저항이 이제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전자만 갖고 따질 때는 일렉트로닉 컨덕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온이 전하를 운반할 때를 우리가 아이온 컨덕션, 또 아이오닉 컨덕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전해질의 그런 거동, 전해질의 거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전해질이 거동하는 것을 이제 정확히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가 밝혀졌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내 이온과 이온 간의 상호작용, 또는 이온과 용매, 이온 주변에는 엄청나게 더 많은 그 용매 분자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온과 용매 간의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 정의할 게 있는데, 활동도라는 개념입니다. 활동도는 액티비티라고 이제 합니다. 활동도의 단위는 농도예요. 농도, 몰라 콘센트레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M, 라지 M으로 쓴 그 농도가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어떤 성분 J라는 그 성분의 활동도는 농도에다가 여기다가 그 활동도 계수, 액티비티 코이피션트를 곱한 겁니다. 그죠? 그럼 왜 이런 약간은 귀찮은 이 작업이 필요하냐? 왜냐면은 그 실제로 이제 농도를 가지고서 어떤 연력학적 이론을 세워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실제 결과가 이론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온의 거동이 이게 예를 들어서 1몰라 어떤 용액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1몰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이온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NaCl 1몰라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해리해서 소듐 이온도 1몰라고 클로라이드 이온도 1몰라가 되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이온들이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독립적으로 이제 서로 상호작용도 안 하고 독립적으로 거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자기들끼리 이제 가깝게 존재하겠죠. 그럼 어때요? 서로 뭉칠 수 있어요.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이제 아이온 페어, 이온 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어떻게 되죠? 그 이온 주변에 있는 이제 또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가 또 다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이온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용액이 무진장 물릴 경우에는 이온들 사이에 거리가 어떻죠? 굉장히 멀죠. 그게 독립적으로 행동하죠. 물론 그 경우에도 이온하고 용매 간의 상호작용이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요 하나의 이온이 다른 이온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거동합니다. 그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굉장히 묽은 용액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온이 그럼 실제적인 의미에서 어떤 농도 C를 가지고 있다. 그죠? C라는 농도의 이온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거동을 하는 그 양을 정량적으로 표시하여서 이런 액티비티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농도에다가 감마를 곱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마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1보다 항상 작습니다. 무한대로 희석이 됐을 때 감마가 1이 되는 거고 이게 농도가 점점 커지면은 감마는 1에서 좀 벗어나겠죠. 좀 떨어지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감마의 거동이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근데 농도가 또 무진장 진해지면 말이죠. 감마가 0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시 역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이것의 거동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죠? 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거동하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주 이론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거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인 디바이 휘켈 이론이라고 있어요. 금방 나오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에 밑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온의 활동도 계수를 한번 어,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아주 이 전형적인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화학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화학은 전통적으로 물리화학에 속합니다. 그죠?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고 이것이 거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용액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전기적 중성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플러스 이온과 개수와 마이너스 이온의 개수가 전하가 똑같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어떤 인터랙션이 있죠. 끌어당깁니다. 또 양이온, 음이온, 사이에는 반발력이 있죠. 그래서 아이온 인터랙션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 거동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하를 다 없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전하를 없애면은 이것은 독립적으로 거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어떠한 인터랙션이 거의 없죠. 물론 아주 가까이 갔을 때 이 반데어발스 인터랙션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단은 전하를 없애졌을 경우는 이런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이 거동이 아이디얼하게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 중성인 분자에 대해서는 요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물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농도에 상관없어요. 거의 1입니다. 그냥 1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글루코스를 물에 녹였어요. 그거 아주 잘 녹죠. 그건 중성이죠. 물에 녹아도. 그것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1입니다. 1. 자, 그래서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를 없앤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한번 가정을 하고 그때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잘 보세요. 먼저 요 경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죠? 미우는 케미컬 포텐셜입니다. 어떤 J라는 입자의 케미컬 포텐셜은 표준 상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RT 곱하기 로그 액티비티를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정의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와 농도의 곱으로 되니까 로그니까 서로 더하기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하가 제거되면 활동도와 농도가 같아진다. 즉 활동도 계속 감마가 1이다. 그래서 이게 1이니까 로그 1은 0이죠. 그럼 요 성분은 남죠.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전하를 이제 띄고 있다. 이온인 경우는 어떠냐? 여기 뭐 왼쪽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성인 상태에서는 요게 이제 감마가 1이 되죠. 그렇지만은 어떤 1대1 그런 전해질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제 NaCl처럼 그죠? 소듐도 플러스 1가, 클로라이드도 그거는 마이너스 1가, 그죠? 이제 이 1대1 그런 화물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요 감마가 농도가 진해져서 감마가 이제 0.1이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농도가 더 진해지면은 감마는 더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때 0.01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한번 식에서 보면은 요 감마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0.1이면은 이게 이제 다 상용로그로 치면은 로그 0.1은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0.0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때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경우는 어때요 이게? 감마가 1이다. 이거는 아주 infinitely diluted solution, 그러니까 무한대로 물켜진 그런 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죠? 이 감마가 1이고 그리고 아주 이게 이 진한 용액은 감마가 0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감마가 이제 바뀜에 따라서 델타 G가 요 감마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요 변화랑 델타 G를 보시면은 이상 용액의 자유 에너지 마이너스 실제 용액의 자유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용액은 이렇게 감마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제 그 차이니까 이제 빼면은 마이너스 RT 로그 감마 J,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용 로그를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이너스 2.303 곱하기 로그 감마 J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감마가 0.1이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 감마가 0.01이면 마이너스 2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마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델타 G는 더욱 양의 값을 갖는다. 즉 실제 전해질의 자유에너지가 이온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자유에너지가 더 작다 이겁니다. 그죠? 자유에너지가 작으므로 이온은 더 안정화되며 그 이온은 이온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진한 용액이 될수록 이만큼 그죠? 스테빌라이즈 된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고려해서 엑세스 차지가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이온이 있으면 말이죠. 그 주변에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 그죠? 이온 분위기가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주변에는 음이온들이 이렇게 분포하죠. 음이온 주변에는 양이온이 분포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도식을 하면은 여기 이제 x축은 거리고요. y축은 액세스 차지입니다. 그죠? 근데 잘 보십시오. 거리가 가까울 때는 액세스 차지가 오포지트 차지 이렇게 이런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체 정기적으로 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반대 전하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렇게 됩니다. 요거의 대칭을 이제 대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분포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는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왜냐? 이 보면은 바로 이제 어떤 이온 주변에는 그 반대 전하의 어, 농도가 제일 높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 이온에서 멀어질수록 그 반대 전하 근접하는 반대 전하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엑세스 차지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맞는 얘기지만은 밀도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은 이게 이 전체 차지 그죠? 전하량을 따지면 어때요? 요 이온에 바로 이제 근접한 그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을 이제 구를 그리면은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니까 점점 저 이제 작죠. 그렇지만은 전하 밀도는 높지만은 이제 실제 전하량은 여기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처음엔 작다가 이게 이제 이 요 둘러싸는 구의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저 물리화학에서 저 어떠한 그 이온 저 핵 중심 주위로 이 저 전자가 분포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곡선을 보셨을 거예요. 밀도는 물론 핵 근접할수록 높아서 이렇게 감소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전자의 그런 차지의 그런 전체 전하량을 볼 때는 핵 바로 주변에는 밀도는 높지만은 이게 이저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꼭 이것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 주변에는 음이온이, 음이온 주변에는 양이온이 분포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다, 이온 분위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일한 전하의 이온이 상호작용하면 비안정화가 일어난다. 그죠? 동일한 전화, 플러스 플러스 서로 이제 반발하니까 비안정화가 일어나죠. 안정화 효과는 비안정화 효과보다 크다. 근데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안정화 효과가 더 크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디바이 이제 랭스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여기 양이온 주변에 음이온이 막 분포를 해요. 이것뿐만 아니고 어때요? 이게 이제 어떠한 분위기를 가지고 쭉 분포를 하겠죠, 그죠? 요 바깥쪽에도 분명히 분포합니다. 요 안쪽에도 이제 더 높은 농도의 음이온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리는 우리가 정확한 거리는 측정을 못하죠. 그렇지만 어떤 특징적인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것을 디바이 랭스라고 합니다. 이 피터 디바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이저 독일 이제 물리화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디바이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디바이 이제 특정한 이온의 이 분위기 분포하는 그 특징적인 거리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스퀘어 루트 i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요 i는 이것을 아이오닉 스트렝스라고 이온 세기 그러니까 용액에 이온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I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지날수록 이게 디바이랭스가 이제 짧고 이게 용액 중에 전해질이 농도가 낮을수록 디바이랭스는 길어지게 되죠. 그죠? 이거는 요 특징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요 아이오닉 스트렝스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이론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